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차은우 씨죠. 아유, 그래, 안 그래도 요즘에 차은우 씨 얘기 많더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차은우 씨 뭐 때문에 시끄러웠었냐 보시죠. 탈세 추징금이 200억이다. 번 게 200억이어도 놀랄 노짜인데 추징금이 200억이에요. 이거 탈세도 글로벌 수준인데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체 왜 글로벌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같이 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 해외 유명인들 탈세 관련해서 이슈가 된 걸 보면 중국 판빙빙 기억하시나요? 판빙빙 배우 추징이 1,440억이 나왔었죠. 그래서 와, 얼마를 버는데 1,440억을 추징해? 그랬었죠. 정성 540억 추징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240억, 많이 버는 건 알고 있지만 웨슬리 스나이프스 230억, 그리고 윌리 넬슨이 220억, 덕룬 206억. 근데 차은우도 얘 질세라 200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창근 위원님, 얼마를 벌면 200억이 세금이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버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상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차은우 추징이 200억인데 본인이 저렇게 추징이 당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가 또 본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어집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것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는 사실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게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라는 의혹입니다.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암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막 재벌 부자라고 해도 현금은 사실 없을 수도 있죠. 200억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경미 변호사님, 200억 이거 내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못 내면은 사실 이제 그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강제 것이고, 집행. 예,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과세전 적부 심사라고 해가지고 아직 뭐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 200억이라는 게 전부 다 탈세를 했다는 건 아니고 탈세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면 가산금이 이제 100억 정도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금이라는 게 잘못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뭐 처벌을 가는 그런 의미의 그런 괘씸죄에 해당하는 항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00억 정도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실 벌어들인 수익은 뭐 500억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차은우 씨 군에 입대를 했죠.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갔는데 깎아도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들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차은우 씨가 저희가 그동안 사실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바로 뭐 다루진 않았었는데 다룬 이유가 어제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씨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탈세 이것 때문에 이거 피하려고 도망간 거 아니야 군대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해 7월 입대를 했죠. 7월에 입대한 건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세무조사 절차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한 겁니다. 다만 저희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 때문에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7월에 입대해서 지금 육군 군악대로 지금 임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거 관련해서 성실하게 잘 조사를 받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대 지금 딱 보시는 게 지금 군복을 입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입대할 때 모습 잠깐 같이 볼까요? 지금 군복 무중인 모습. 네. 한 두세 살 이후로 가장 짧은 것 같은데 어색해. 느낌 좋아. 몸도 마음도 단단해져서 또 만납시다. 그러면 난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잘 갔다 올게. 제가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네, 들어갈 땐 빡빡 깎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잠깐 또 에이펙 사회를 볼 때도 머리가 그새 좀 자라긴 자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논란이 되고 나니까
아이 그때 다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뭐 사회 봤던 거야 뭐 이런 얘기 알면서 군대 피하려고 도망간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막 200억이 추징된 게 역대급이죠. 그야말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 국세청 조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 사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움직입니다. 이런 사국이 200억 원을 때렸다는 건 과세 논리에 자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조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연예기획사가 강화도 장어집에 주소를 두고 있다. 물적 설비도 없고 인적 설비인 매니저 등도 없고 오직 장어 굽는 냄새만 나는 장어집에서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장어 냄새만 나는 장업집에서 무슨 매니지먼트를 하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이 조사 사국은 저승사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재계 저승사자라고 해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탈루 의혹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착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차은우 씨가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감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본래는 이제 기획사를 이제 하기를 하다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국 얘기는 뭔가 빼박 증거가 있으니까 건드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사안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